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쌤의 리뉴얼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경강화 골절검사 파트에 출제되는 방사선 지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방사선 지표 영상도 여러 개 올려놓았고 한데도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국가고시 준비할 때만 되면 이제 질문도 많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이론 슬라이드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유형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방사선 지표 어려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우선 처방전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처방전은 S-C식, S+C식 이렇게 또는 CC식은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처방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CCC까지 나온다면 세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항상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S-C식이든 S+C식이든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C-를 표기하고 AX 이렇게 쓰는 거랑 C를 플러스로 표기하고 축을 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C를 마이너스 표기하겠다라는 거는 여기 축방향에 약주경선을 위치하겠다라는 표현이 숨어져 있고요. 내가 C를 플러스 디옵터로 표기하겠단 말은 여기 축방향에 강주경선의 방향을 알려주겠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방향이 즉 강주경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강주경선 기준이고요. 근시만 생각했을 때 얘는 약주경선 기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방전들이 나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처방전을 봤는데 C-로 축적했으면 여기가 약주경선이구나. C+에 돼 있으면 여기 축이 강주경선이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가 돼야지만 답을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처방전들이 왜 S-, S+가 막 섞여져 있냐면 교대로 내냐면 내용을 숨길 수 있으니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와 C의 부호가 다를 때 케이스들인데 지금 서로가 부호가 다를 때 S와 C가 이 양이 같다면 이거 디옵터예요. 디옵터의 양이 같다면 이거는 원주렌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1, C-1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부호 다른데 굴절력 같잖아요. 그럼 요거 더해보면 0.00과 C+1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니까 원주렌즈가 숨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원주렌즈인지 근시인지 원시인지는 앞에 S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S 부호가 비정시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S와 C의 부호가 다른데 S 값이 더 크다. 그러면 근시 또는 원시의 복성 렌즈입니다. 얘는 S-2, C+1 이런 경우죠. 그러면 지금 부호 다르고 부호는 다르지만 숫자는 S 값이 더 크죠. 절대값으로 볼 거니까. 이럴 때는 표기전환 해보면 S-1, C-1이기 때문에 근시성, 복성을 숨겨두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S의 부호를 따라가서 근시성, 복성이라고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C가 더 크다라고 하면 혼합성 난시예요. 혼합성 난시. 예를 들면 S-1, C+3 이렇게 되면 부호 다른데 C가 더 크잖아요. 요건 변환해봐야 S+2, C-3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나옵니다.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나오기 때문에 혼합이고요. 만약에
C 곱하기 2배가 되어 있는 게 S와 같다면 이렇게 표시죠. 그러니까 S 곱하기 2, 이거 잘못 썼네요. S 곱하기 2배가 C 값과 같다면, 예를 들면 S 플러스 1, C 마이너스 2 이런 식이면 얘는 변환하면 S 마이너스 1에 C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크로스 실린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가 아니고 여기 곱하기 2배가 얘와 같다면 크로스 실린더 표기라는 것도 우리가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내는 것도 빨리 되면, 그리고 처방전을 보고 바로바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방사선시표는 쉬워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헷갈리겠죠. 자, 그 다음에 방사선시표가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시 나안 때문에 그래요. 자, 원시를 운무하게 되면 운무된 원시는 어차피 근시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시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근시예요. 근데 원시 나안이 독특한 이유는 전초선이 망막에 가까워요. 근시이거나 운무된 비정시는 다 후초선이 망막에 가까워서 후초선 방향은 누구랑 같냐면 강주경선 방향이 선명하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시 나안은 전초선이 가깝기 때문에 약주경선 방향이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달라지는 거라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시 나안일 때만 S 플러스 C식으로 만들어서 축방향 곱하기 시간 곱하기 30 하면 축방향이고 축 나누기 30 하면 잘 보이는 시간이 나오니까 원시 나안일 때는 S 플러스 C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전부는 C 마이너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운 듯이 해주시면 답이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게 방사선시표를 가장 빠르게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거를 막 그림 그려서 풀어버리면 90축, 180축, 45축, 135축은 좌우 반전, 상하 반전을 해도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30, 60, 120, 150도는 좌우 반전이 돼버리면 완전 축값이 달라져요. 좌우 반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거랑 피검사자가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야에 보는 거랑 망막에 맺히는 초선과 또 방향이 다르니까, 크로스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것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 혹여나 또 학교에서 배웠던 방법 중에 이게 아닌데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로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은 그냥 듣고 흘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적용을 좀 시켜보면, 자, 원시성 난시안이라면 반드시 뭘 찾아야 되느냐, 운무냐 나안이냐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근시는 안 찾아도 되는데 원시는 운무인지 나안인지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안이래요. 그러면 아까 원시 나안은 S 플러스 C식으로 적으라고 했으니 후초선 방향이 180도래요. 그러면 내가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죠. 후초선이 180이면 C 플러스 때는 강주경선 써야 되니까 90도 이렇게 쓰면 되죠. 이 고객이 잘 보면 요거 나누기 30 하면 몇 시? 3시가 선명해 보인다라고 해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그냥 항상 요거 나누기 30에서 6시 답하니까 답이 되던데 라고 해서 5번으로 가버리면 틀리죠. 원시 나는 유일한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얘만 C 플러스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원시라는 거 S도 안 적어도 되죠. 그냥 C 플러스 1에 AX 90만 적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처방전을 가지고 풀었던 연습이
제가 추천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처방전으로 푸는 연습이니까 처방전을 의미로 만들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요거 후초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약주고 여기가 강주죠. 그러면 망막에 맺힐 때 전초선은 약주 방향, 후초선은 강주 방향이니까 이렇게 맺힐 거잖아요. 요거 시간으로 찾으면 3시 이렇게 그림 그려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실수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실수할 수 있는 케이스가 가능성은 있지만 두 가지 다로 검사를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죠.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되 방사선지표는 절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강주경선이 60도인 이렇게 이제 나오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원시성 복선 난시안이 음무를 했대요. 그러면 S-C식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죠. 그럼 만들면 되죠. S 플러스 2, C-1, AX, SC- 때 약주를 써야 되니까 강주가 60이면 약주는 150이죠. 그럼 여기다가 150도 쓰면 돼요. 그럼 얘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강주 원시고 복성이고 강주 60도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 처방 똑같은 건데 가장 선명한 방향은 음무했으니까 요거 나누기 30하면 5시 이렇게 되죠. 그럼 답은 5번입니다. 얘를 그림 그리려고 하다 보면 강주 60, 약주 150이잖아요. 여기 강, 약인데 얘가 망막에 들어가면 이거 두 개 뒤집을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60도라는 5이라는 개념이 들지 않아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그림 그리는 거는 특히 사축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전으로 빨리 만들어서 적을 수 있다면 훨씬 편하게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많은 문제들을 저도 학생 때 풀어봤고 국시 특강하고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리면서 많은 방법으로 해봤지만 이 방법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후초선 방향이 수직인 원시선 복선 난시안이 나안으로 방사선지표를 볼 때 가장 선명. 근데 원시는 나안 음무도 확인해야 되지만 더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요거 조절 개입. 개입은 없다니까 나안이니까 S 플러스 C식. 자, 후초선이 수직이면 전초선은 수평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선이 잘 보이겠네요. 답은 3시 이렇게 답하셔도 되고요. 얘를 처방전 적으라 그러면 수직이면 90이죠. 그러면 S 플러스 1, C 플러스 1, AX 약주는 180 후초선이 수직이란 말은 강주가 수직이란 거랑 똑같죠. 강주경선이 수직인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다가 90. 그럼 나누기 30 하면 3시가 선명하다. 이렇게 푸는 거랑 동일한 답은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림으로 하든 이렇게 만들어서 하든 여러분의 선택인데 어쨌든 실수 없이 맞춰주시기만 잘 맞추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나은 상태에서 방사선지표를 볼 건데 수위성 원시다. 자, 수위성 원시가 뭐예요? 조절력을 이용해서 조절력으로 원시도를 모두 극복한 거를 말하죠. 극복 가능한 눈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시력이 잘 나옵니다. 이 1.0 나옵니다. 그러면 시력이 1.0 나온다는 말은 모두가 다 잘 보인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위성 원시 보자마자 답은 1번입니다. 얘를
지금 만약에 수익성 원시 또는 조절 개입이 없다, 또는 조절 개입이 있다 이런 표현이 없다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빠르게 S 플러스 1에 C 플러스 0.5에 AX 180으로 바꾼 다음에 나누기 30 하면 6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만 수익성 원시라는 한 줄 때문에 모든 선이 다 선명하게 잘 보인다. 즉 시력이 충분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시가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근시는 단순한데 원시는 생각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다음 업무 후에 방사선 지표를 보았더니 3시, 9시 방향선이 선명하다고 응답했다. 마이너스 축 방향. 그러면 음모했으니까 음모했을 때는 S-cc 나누기 축 나누기 30 하면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나온 시간이 3시래요. 그러면 곱하기 30 하면 여기에 90도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답은 90 이렇게 쓰면 되죠. 이런 거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푸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문제, 쉽게 푸는 문제. 자,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정시안이 난으로 방사선 지표를 보게 되면 몇 시 방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가. 근데 요거 딱 보자마자 이거 근시 복성이구나 라는 게 눈에 띄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호가 다른데 S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 표기 전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표기 전환하면. 그러면 표기 전환한 상태에서 근시니까 뭐 나은이도 음무도 상관없이 요거 나누기 30 하면 5시가 선명해 보인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처방전을 보자마자 혼합, 원시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니고 이거 바로 근시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 유형도 있으니까 제가 다양하게 문제 출제해 놓았으니까 풀어보시면 충분히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아래 조건들 중에서 방사선 지표에 선명해 보이는 선이 6시, 12시인 경우 자 6시, 12시라면 만약에 근시 또는 음무조건이라면 6시여야 되니까 6시니까 축이 180도 이거나 그러면 얘가 180도가 되려면 S-c식이잖아요. S-식 180이면 직난시이거나 직난시 이상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원시는 또 아니죠. 원시는 나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원시는 지금 문제 풀어보면 얘가 원시 나안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나안인 경우라고 했으면 6시니까 이렇게 된다 소리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얘가 약주경선이니까 도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는 도난시일 때는 난으로 볼 때 선명하고 직난시일 때는 음무했을 때는 직난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근시나 음무 조건에서는 직난시가 되면 되거나 원시 나안일 때는 도난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내용을 찾으면 근시인데 도난시 안 되고요. 근시 산난시 아니고요. 원시 직난시인데 나안이면 직난시가 아니고 도난시여야 되고 직난시가 음무했을 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약중현선이 수직이면 강주가 수평이죠. 강주가 180이니까 이거 도난시죠. 도난시가 음무로 하든 근시는 음무로 하든 나안으로 보든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답은 4번. 자, 요런 문제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앞에 문제들은 더 쉽겠죠. 그러니까 요런 통합 문제들을 한번
그림 그려서든 모든 경우 수를 다 생각해서 해결해 볼 수 있으면 방사선시표 정답은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7, 8문제를 풀어봤고요. 방사선시표 문제는 출제 비율은 항상 거의 100% 출제는 되는데 문제가 몇 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3문제 정도, 많으면 5문제,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문제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 문제 유형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는 정답을 확실하게 받는 정답 점수를 주는 유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다 여기 보이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문제집 사서 풀어보면 국시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또 새롭게 출제될 것 같은 문제 유형들을 다양한 방법들로 문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꽤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5회분을 수록했으니 기출 문제와 최종 모의고사만 본다고 해도 국시 대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다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면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 카톡방 그 다음에 비주얼스터디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정보 공유 여러분들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의성의껏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수MTV 공부방 카카오톡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등을 복생 커뮤니티 다양하게 운영 중이니까 국시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아직 잘 모르고 계시면 동기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셔가지고 합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사선시표에 대한 내용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